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현대 중국의 20세기 상한론 연구에서 8대 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리커샤오 교수가 상한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흔치 않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그 글을 소개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네 번째로는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라. 그러면서 잘못된 사고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들어요. 이제 주석가들의.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드는 게 뭐냐면 견강부회한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억지 해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제 네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 로지가 로직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로직을 중국 사람들 번역할 때 로지예요. 에, 그 다크호스 우리가 뭐 보면 저 사람이 오늘 요번 게 요번 그 골프 그 US 오픈에서 아주 다크호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뭐 이럴 때 다크호스를 중국말로는 다크이 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흑말 이렇게 써요. 흑말. 저 선수가 흑말입니다. 이번 시합에서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로지라고 하는 말이 로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로지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주제를 여기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 뭐 이상한 것만을 문제로 보잖아요.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하든 정확한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면 필히 뭐냐면 논리적인 사유를 운영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고 그 논리적인 추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수많은 잘못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대 상한론의 주석가들 중에도 왕왕 이와 같은 오리를 범했는데 그와 같은 오리를 논리적이지 않은 추리를 사유를 해가지고 오리를 범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코즈엔 지아원 그 죽은 글자의 뜻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문장을 그냥 씹어 먹다 보면 거기에 빠져 스스로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경광부회한 해석을 억지 해석을 하거나 또는 현이 어두울 현자 아니에요. 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리공담에 빠지는 공리공론에 빠지는 수가 있다. 임상실제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또는 단장취 그냥 그 문장을 자기 멋대로 잘라서 뜻을 해석하고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반적인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오류를 범하고 또는 사적같이 별 의미 없는 것들을 첨가해 가지고는 그저 그냥 더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또는 자기 주관적인 상상을 갖다 넣는 이런 착오 잘못들을 내야 된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잘못들을 뭐냐 내경이나 난경과 결합하지 않는 잘못 즉 경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피는 것 그 다음에는 임상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임상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현란하게 주장하는 것들 이런 앞에서 이미 이 두 가지는 얘기를 했는데 한의학 상한론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경전과 결합해서 연구해야 되고 반드시 임상 실천에서 부합한 얘기를 합쳐서 임상과 결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이미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대부분의 벌어진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추리를 안 해갖고 생기는 연구냐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래서 코즈 이엔 그냥 글자의 액면의 뜻에 집착하는 문제는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 아래에서는 다 그 나머지 문제점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견광부회한 억지 해석을 한다는 거다.
앞에서 이미 이에 관한 일부 예를 들었다. 소음에 3급파증이 있다. 양명에 3급파증이 있듯이 소음에도 3급파증이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서 중음 루브한다고 하는 억지 경광부연 해석을 한 건데, 예? 소음의 표증을 갖다가 태소 양감증으로 경광부연 해석을 한 거다. 소음의 표증이 있다. 그래서 마황을 넣는, 그래서 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건데, 그거를 무슨 태양병과 소음병의 합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경광부회다. 이와 같은 경광부회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아래 한번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한다. 상한론 141조에 보면 병이 양부에 있다. 즉 표에 있으면 당연히 땀 흘려서 해소해야 되는데, 반대로 찬물을 끼얹거나 찬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그 열이 발산을 못하고 표에서 발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욱 번져야 돼. 더욱 열이 확 나가야 되는 찬물을 확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가 나가려다가 확 땀샘이 막혀버리니까 거기에 더 가슴이 더 답답하겠죠. 번져하고 피부에 좁쌀같이 돋아나요. 피부가 열이 못 빠져나가니까 뭉쳐보니까 피부에서.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반대로 마시지 않아. 이럴 때는 문합산을 쓴다. 그런데 문합산을 쓰고도 낫지를 않으면 오룡산을 쓴다. 그런데 이 한습이 왜 뭉쳐갖고 결흉증이 심하에 뭉쳐가지고 막 통증이 있고 딱딱하고 아프고 그러면, 근데 열증이 없어? 그러면 산물 백산증, 소화명탕을 쓴다. 백산이죠. 산물 백산. 가운백은 이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문합이라고는 한 가지 약으로, 그것도 더군다나 방촌비, 이 방촌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를 방이라는 말이에요. 가로 세로 한 촌짜리 그런 숟갈, 재는 숟갈이 있었어요 옛날에. 약의 용량을 그거 하나로 다 복용한다고 해도 5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벼운 제재로 그 습가열이 중한 사기를 쫓아낼 수 있을까? 화습 청렬해 줄 수 있을까? 난망이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는 인식하기를, 이 문장을 뭐와 같이 인식을 하냐면, 금계유락과 합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계유락에 뭐가 있냐면 원합탕이 있어요. 그걸 서로 착간으로 착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한론 141조의 조문이 문합상과 금계유락에 이제 문합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리커샤오 교수님의 이제 주석이에요. 문합산과 문합탕이 금계아력 중에도 나와요. 문합산도 나오고 문합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백은 허운포는 그걸 가지고 상한론 141조를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금계요락에 보면 커위 인쉐의 뿌지죠. 목이 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게, 목이 타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게, 그래서 목이 타는 게 물을 마시려고 해.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게 끊임이 없어. 끊임 없다는 얘기는 그럴 때는 문합산으로 치료를 한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의 근거요락은 무슨 문장이냐면, 토를 한 후에 목이 타는 게, 물을 마시고 싶은 게 담음, 그냥 콸콸콸콸 마시고 싶어. 물을 그냥 탐해. 물을 탐해. 그냥. 그래도 끝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문합탕으로 치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앞에 문합사는 어느 편에 나오냐? 소갈 소변 2편에 나와요. 소갈이 있으면서 소변을 잘 보는 사람 편. 소갈병이면서 목이 타면서
소변이 잘 보는 사람 편에. 후자는 어디에 있냐면 후자는 이거는 토를 하고 난 후에 오각질을 하면서 설사를 하는 편에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자 우리가 저는 이게 중국말이 참 어렵죠. 저도 뭐 10년간 있었는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더 어렵겠죠. 안 가봤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감하고 우리 감하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 그냥 해석이 안 되는 한국말이 이렇게 딱 들리면 우리는 느끼잖아요. 아, 이거 무슨 뜻이야. 근데 우리 애는 몰라요. 한 번도 한국에서 안 살아봤거든요. 부모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중3을 졸업하고 여기 캐나다로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보통 할 때 보면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국 부모 밑에서 컸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한 살이 지나면서부터 중국의 유엔 그 킨더가든을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중3까지 중국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한국 학교를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마쳐서 한국 학교 자격 그 한국 학교에 한국어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6학년 교육까지 다 국어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근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한국말 개념이 있긴,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뒤집어 놓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니까 걔를 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는 그 언어 중에 단어 중에서 비속어는 아니지만 부모 같은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툭툭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걔는 감이 없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이게 비속어는 아니지만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고 공식적인 데에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건 문어체고 이건 구어체. 근데 우린 그 개념이 저는 없죠. 전혀 없죠. 한국에서 외국 땅에서 10년 살았지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50이 다 돼서 왔으니까 20년 가까이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또 뭐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만 서로 상대했으니까. 그것처럼 이 중국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뿌즈 단인 부터 같은 게 아니다. 이 뿌즈라고 하는 거는 끝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시간에 관한 얘기, 시간들 시도 때 시간이 무한 어느 시간 관계없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멈추고. 즉 목이 타는 시간이 계속된다는 의미라는 거다. 목이 타는 정도가 엄중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담음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목이 타는 게 담음 우두 그 정도가 끝이 없어. 마셔도 목이 해소가 안 돼. 목이 타는 게 담음 탐하다. 그냥 물을 마시는 거 그냥 계속 끊임없이 탐. 이것은 이것이 두 방의 약물을 갖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방의 약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전에 상한론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뭐예요? 그 방의 약성을 보고 그 조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이 그랬죠. 조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큰 설명이 없을 때는 그 약성을 보고 조문을 이해하는 거죠. 문합산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문합 한 가지 약이에요. 근데 문합이라는 약은 담습을 제거해주는 약이에요. 그 문합이라는 약은 찬약이 아니에요. 청열, 열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아주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게 끊임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은 담습이 계속 기화를 못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수액이 모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수액대사가 안 돼갖고 돌질 않아. 습이 그냥 꽉 차서 수액대사를 막고 있어갖고 목에까지 수액이 돌질 않아. 그래서 수액이 전신에 퍼지는 걸 막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열이 극심한 건 아니에요. 열이 많은 건 아니야. 그냥 습이 주로 차서 갖고 습이 차가지고 수액대사가 안 돼. 말하자면 비위가 약해갖고 습이 꽉 차 있다든지. 그래서 뭐냐면 마항과 석고 같은 걸 쓰지 않았어. 이건 뭐예요? 이게 월비탕이죠. 마항은 뭐예요? 표를 확 열어줘서 표로 습을 제거하고 뭐예요? 석고로 뭐예요? 열을 제거하는 거죠 안에. 그러니까 습과 열을 동시에. 그래서 한 가지 약인 문합으로
살살 핀프 조금씩 자주 마셔가지고 뭐예요? 목이 탄 걸 완화시켜주고 서 치료하는데 뭐예요? 상초에 즉 목이 타는 것을 완화시켜줘. 그래서 점차 습이 다 진액으로 돌아버리면 진액이 생성되고 나면 돌아. 그러면 돌면 목이 타는 건 저절로 수액만 돌기만 하면 돼. 모자란 건 아니야. 근데 이 문합탕정의 탐음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 물을 탐해 마시는 걸 탐해 끝없이. 그거는 니에 안에 이미 열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열이 지금 문합상증의 141조의 문합산점보다는 엄청 중요한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뭘 썼어요? 월비탕에다 문합을 가한 게 문합탕이에요. 즉 망을 취하고 거기다 석고를 넣어서 안에 열을 확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민발러 탕산 알팡드 주어형 부통 이제 탕과 산재 두 방의 작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당연히 다르죠. 월비탕에다가 문합 넣은 거하고 그냥 문합 한 가지 넣은 것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당연히 다르죠. 주추도 당연히 다르고. 그럼 다시 보자. 141조와 결국 뭐예요? 습이 중하고 열이 가벼운 거라는 것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습 열이 다 동시에 중요한 거냐? 그러면 응당 싸내야 되고 싼지를 써야 될 건지 탕지를 쓴 건지 변별 안 해도 스스로 명백할 거다. 141조 원문을 다시 보자. 명의는 뭐예요? 그 열이 페이지에 묻었죠. 확 막혀버려가지고 겁탈당했어. 열이 몰래 찬물을 확 뿌리는 바람에 묻어 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증은 뭐냐면 더욱 답답해졌어. 왜냐면 열이 발산을 못하니까 더욱 답답해졌어. 그렇지만 이 번은 특별히 뭐냐면 물을 마시고 싶지만 반부커 마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 증명하냐면 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줘. 뭐가 중요하냐? 습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 습이 있기 때문에 목은 타는데 마시질 않아. 그래서 습사가 수액대사를 막고 있어갖고 진액이 올라올 수가 없어 목에까지. 그래서 목이 타려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리고 가슴의 양기가 퍼지질 못해가지고 더욱 답답한 거예요. 특히 찬물로 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피부에 좁쌀이 돋아났어. 그러니까 3초의 기화가 안 돼서 외부로 기육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욱 건조가 심해진 거예요. 따라서 문합산으로 습사만을 해소시켜주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면 습이 해소가 되면 양기도 다 기세포까지 퍼질 수가 있어. 그러면 건조한 게 해소되고 목이 타는 게 멈추고 피부에 좁쌀난 게 없어질 거야. 그러면 양기가 통해버리고 습이 막고 있어갖고. 근데 이에 또한 뭘 고려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가벼운 재로 습과 열이 중요한 습과 열이 중요한 사기를 어떻게 흩어낼 수 있냐? 그러므로 뭐예요? 먼저 치료하는 방법으로 문합산 하나를 해보고 그래도 안다면 그때 오령산을 써보라. 근데 오령산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왜 오령산을 썼나요? 오령산을 쓴 거는 내부로 3초로 통하고 외부로는 바깥으로 피부가 통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기가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액이 흘러서 습사가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오령산은 이뇨제, 복령과 절영 등의 이뇨제로 하초에 방광의 기화를 뚫게 작용을 해줘서 뚫고주고 계지로 뭐예요? 피부를 열어주니까 좁쌀이 터져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 뭉쳐있던 열이 땀이 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백출로 건습해져서 중초와 하초를 모두 다스려주고 3초가 통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피부도 통하고 그 양기가 통해갖고 그러니까 수액대사가 도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문합산 한약을 습사를 제거하는 약을 쓰고 난 후에 습사가 제대로 기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번조하여 낫지 않으면 습을 화하고 번조도 해소됐는데 피부에 돌기가 해소가 안 됐을 때 모두 오룡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뭐예요? 돌기가 오룡산을 써서 온화해줘 가지고 해소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고탕을 쓰지 않은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면 문고산을 안 쓰고 오룡산을 쓴 건 뭐예요? 즉 뭘 설명해요? 본조가 뭐예요? 습이 중하고 열은 가볍. 만약에 열도 중했다면 문합탕 썼어야죠. 월비탕에다가 문합을 넣었고 바깥으로 망으로 열어주고 안에 뭐야 심하게 번조가 심하면 석고로 열을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백합으로 습을 잡아.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안 썼다 이게. 장중간에 오룡산을 쓴 걸 보면 뭐냐? 습만 중하지 열은 그렇게 지금 중하게 안에 쌓인 게 아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습이 중하고 열이 가벼운 거로. 그래서 뭐예요? 찬물을 뿌린 후에 아예 쫄로 아예 가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습이 아주 더욱 중요하고 열은 가벼웠기 때문에 혹은 습이 있고 열은 없는 상황에서 만약 습이 뭉친 후에 더욱 번조가 더 심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생각이 안 들 때 그럴 때 주 뭐가 되냐면 열이 없는 한습이 뭉친 결응증이 됐을 때 당연히 이제는 석고를 더욱 쓸 수가 없죠. 결응증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문합산도 쓸 수가 없어요. 오룡산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응이 됐기 때문에 심화가 막 딱하게 수액이 뭉쳐가지고 막 답답해. 근데 열증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땐 뭐예요? 맵고 더운 약으로 수액을 몰아내는 빠도상을 써. 다시 한번 여러분 후학들에게 강요합니다. 이게 빠도수항이 뭐예요? 서리상자죠. 파도를 어떻게 만드냐? 아주까리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저는 대학원 때 그 포지학을 대학원 그 약대에 가서 한 학기를 들었어요. 그때 뭐 물론 대학원 때 좀 자유롭잖아요. 여유 시간도 많았고 대학원 1학기 때는 전부 이론을 듣게 돼 있어요. 1, 2학기 동학 3년제니까 2학기 때는 이제 임상을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들었으니까 논문을 다 끝내놨죠. 3학년 2학기 때 이제 등록을 못할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밝힐 수 있겠지만 총장부터 지도교수님까지 뭐 난리가 났죠. 등록하라고 무조건 학위는 무조건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줄 테니까 그런 상황인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밝혀질 거고요. 이 빠도수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때 뭐 잘 학부 때부터 친했던 교수님 의거문의 치엔창원 수석 교수님 학부 때 많이 식사도 하고 책사라도 같이 도움받으러 가고 저에게 뭐 그 당시에 구할 수 없었던 그 소문 일본에서 보내온 소문 판본을 복사한 것을 몇 권 안 되는 거 복사본을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문회자를 그때 대학원 때 한번 들었죠. 그분의 강의를 한 학기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이 빠도수항은 어떻게 만드냐 반죽가루 같은 거를 그 압축기를에다가 그 기름을 흡수하는 흡수지를 그 아래 위로 넣어요. 그리고 그냥 강력하게 압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기름이 빠져나올 때까지 압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파두가 아주 기름이 없는 깨끗한 그 가루가 돼요. 그게 이제 파두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책에 보면 상한이나 근계에 보면 이걸 빠도록 돼 있어요. 똑같은 작용이죠. 옛날에는 압축기가 없으니까 실험실에 저희는 실험을 했는데 그 아주거리 미주거리라고 그러나요? 뭐 뭐라 그러나요? 그 파두 하나에 기름이 엄청 나와요. 근데 파두 독성이 말도 못해요. 그 세 방울인가 먹으면 쥐 한 마리가 죽을 정도니까요. 말도 못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그 독성을 알고 전부 파두는 이
기름을 빼라. 이게 기름 뺀 게 이게 파두상이에요. 그 저기 같잖아요. 그 서리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깨끗하게 빼면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몇 번을 그 압축 그 기름을 먹는 그 종이를 넣고는 몇 번을 압축을 시키죠. 그럼 나중에 아주 벤질벤질하게 이게 서리처럼 서리날처럼 이렇게 파도 가루가 이렇게 파르르르 빠서 그렇게 파도상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통째로 먹이는 나라는 지금도 사상의학을 믿는 한국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외국 땅에서 이런 일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수당하면 감당이 안 돼요. 체계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이제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기름에 독이 있다는 거를. 얼마나 독이 무서운 독인지를.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죠. 2000년 전에도 이걸 그 철저하게 기름을 빼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도인들이 그러니까 경전을 쓴 분들은 도인이고 내경 이게 경전에 정해진 이 방들 이런 약성 신동본처병 이분들은 도인들인 거예요. 도인들인 거고 이제만 도인이 못된 거죠. 저 같은 범인 또 공부를 할 수도 없었던 한약의 한자도 잘 몰랐던 사람이죠. 나중에 볼 겁니다. 사상학 동의세보원을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거기에 민족이 어쩌고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는데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이 생명에 가는 건데 민족 감정이 들어갈 무슨 의학을 하는데 무슨 미국 의대 의학하고 한국의학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상의 분석으로 봤을 때 그 정말 역사적으로 가운백이라고 하면 상한 주석에 있어서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름을 낼 몇 손가락에 뽑는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일거샤우 교수가 그런 거예요. 그분조차도 경광부회한 화석을 못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논리적인 사용, 논리적인 추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문합산으로 왜 어떻게 해서 141조를 치료하냐고 났는데 상한 장중공 할아버지 뜻을 봐라. 이 증은 뭐예요? 다시 얘기했는데 습사가 중요한 거고 그것도 가설 만약에 처음에 한번 먹여보고 안 되면 오룡산으로까지 먹여라고 했는데 문합탕을 쓴다고 한 얘기는 전혀 그 조문을 잘못 이해한 거다. 문합탕증이 절대 아니고 오룡산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쭉 약성을 보고 조문을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141조는 결국 거의 열이 찬물을 뿌렸지만 거의 열이 거의 없는 상황에 열이 많이 안에 뭉쳐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문합산과 오룡산을 쓴 거고 당연히 열이 많이 뭉쳐 있으면 뭐 해야 되냐? 그건 당연히 문합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41조의 조문은 결국 열이 없었던 건데 근계열에게 집착해가지고 이분이 가운백이라는 사람이 경광부회한 화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공리공론에 있는 현학적인 얘기에 관한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하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독자 여러분들은 또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요. 두 번째 얘기는 다음 시간은 넘어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